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기대하던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관련된 법안이 올해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시즌 종료보단 이제 이만큼 떨어진 시장에서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를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하락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아들, 즉 트럼프 일가의 가족이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번 대규모 하락에서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개미만 매도하고 고래는 매수하고 있는 게 딱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미 여기서 알트코인의 미래는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최근까지 유튜브로 브리핑 드려왔었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까지 상승, 이후에 직전 고점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저항받는 움직임에서 모두가 보는 이런 자리는 결국 깨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위아래로 흔들었던 이런 움직임에서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자리다. 급락이 한 번쯤은 나와야 폭등하는 자리를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거의 최근 브리핑에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 깨진다 이런 이야기만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던 구간에서 하락을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반등분이 출현했던 구간에서 하락,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왔던 이런 구간에서도 하락을 말씀드렸었고, 현재 본격적인 이 하락이 시작되고 있으니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전과 똑같이 하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브리핑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라고 한다면 가장 궁금한 게 알트코인이겠죠.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의 알트코인 움직임, 사실 저는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대략 마이너스 한 10%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그 범위 안에서의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떨어지긴 어려운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매수를 담아보면 어디에서 매수를 담아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본인도 본인의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누구보다도 돈놀이에 눈이 트여있는 트럼프가 이제서야 막 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앞으로 코인 시장의 미래는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트럼프 혹은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매수한다 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추후 매도한다 혹은 그때 가서 또 각종 핑계를 댈 겁니다. 이렇고 저런 재정 문제로 물량 일부만 매도하는 거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라면, 똑같이 우리도 그 상승에서 욕심 없이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면 되겠죠.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런 머리가 좋은 기업들은 폭락하는 시장에서 매수하고 폭등하는 이런 환희의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해도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하락장이고, 이미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에서 60%, 크게는 그 이상까지도 빠진 코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와 매도 둘 중에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사실 선물 투자가 아닌 현물 투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디서 사야 될지만 고민하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우선 지금부터는 이 알트코인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터졌던 일본 캔들에서 터진 대량 거래량 캔들을 찾는 게 첫 번째고, 그 캔들을 지키고 있는지 혹은 그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했는지를 통해서 그 코인의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지 혹은 추세가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코인에도 꼭 적용해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댓글로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많이 강조드려왔었던 말입니다. 우선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 하나만 잡고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찾아다니지만 알트코인 상승에서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보통 저점보다는 이런 거래량은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은 상승이 나올 때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양봉으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해당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봐야 하는 건 최근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나왔던 일본 캔들에서 대량 거래량 캔들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이고, 그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는지를 찾는 게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해당 자리는 강력한 저항 자리이자 추세 전환 자리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추세 이탈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추세 전환 자리, 마지막으로는 매집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전처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었고, 최고점에서 터졌던 이 대량 거래량 자리를 지지받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강한 저항 자리로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코인들은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던 자리를 다시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시세를 더 크게 주고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거나, 두 번째로는 이 하단에서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넘기는 양봉 캔들이 첫 번째로 나와주고 그 캔들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한 번 더 하방으로 이탈시키면서 여기서 매직 구간을 갖고 다시 돌파하면서 그 기준을 잡고 상승분이 나오는 게 두 번째 패턴이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현재 보이고 있는 IOST 코인인데, 제가 IOST 코인은 과거에 2024년도 12월 3일에도 강조를 드렸던 차트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에서의 매매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브리핑 드렸던 게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는 게 첫 번째 리스크 관리 구간, 두 번째로는 하단으로 이었던 이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우리가 매수에서도 많은 노력 끝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어디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가져가야 될지 하는 그 매매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입니다. 보시듯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안에서도 어디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서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될지 브리핑 전달 드리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브리핑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게시해 두었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브리핑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항받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은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거래량 캔들을 기준으로 밑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기준을 만드는 게 두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IOST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IOST 같은 코인은 밑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기준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자리 밑에서 시간을 끌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기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시간을 끌고 횡보 뒤에 다시 거래량 캔들 시가 자리를 상방으로 돌파했던 이 구간에서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크게 상방으로 분출되는 그 시세 분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과거에도 도지코인으로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도지코인이 이때도 저점부터 고점까지 반등분이 나왔던 게 플러스 60%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고점에서 나왔던 이 대량 거래량 자리의 캔들의 시가 자리를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크게 조정이 시작되었고 해당 구간을 저항까지 받아주었었죠. 이 이후의 캔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거래량 캔들 자리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조정이 나와 주었고 밑에서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 뒤의 패턴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 또 상승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줬던 게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조정이 출현되었습니다. 반대로 강한 지지는 저항 자리가 되었고 해당 저항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데 이 조정받았던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을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 시세가 분출되었고 이후의 패턴도 보게 되면 조정이 나왔지만 양봉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후에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고 시세가 상방으로 크게 분출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출현되는 게 첫 번째, 이후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후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고 기준을 만드는 게 두 번째, 거래량을 터뜨렸다면 그 구간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물량 매집 구간을 갖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야 될 게 거래량이 터뜨렸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이때는 이 구간을 손절 라인을 잡고서라도 필히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 되는 자리로 차트를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신규 진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물려 있다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이 구간이라면 밑에서 이탈하고 내려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구간까지는 기다려보자. 결국은 iOS도 똑같이 제가 이게 아까 작도를 해드렸던 건데 자 여기서 새로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혹은 얼마나 그 하락폭을 가져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기준을 잡았던 구간을 다시 상방으로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를 하방으로 빼고 조정받고 다시 돌파한다면 여기는 추세 전환 자리가 될 수 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조정의 길이 혹은 조정의 폭을 예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이 좋다면 이 조정 기간이 이때가 도지코인이 여기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조정을 가졌던 기간이 총 71일 2달하고 한 열흘 정도인데 사실 장이 좋다면 이게 한 달 혹은 일주일 안에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장이 좋지 않다면 2달이 아니라 3달, 4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알트코인이 지금 딱 이 구간에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잡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새로 또 거래량을 터뜨리는지 그 기준을 잡고 매수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무작정 내려온다고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받는 건 저는 지금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에서 3달 이 사이에 일본 캔들에서 터졌던 대량 거래량, 양봉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크레딧 코인처럼 혹시라도 양봉이 아니라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교육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양봉 시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태 떠들었는데 음봉에서 터졌던 경우는 양봉 시가는 밑에서 저가부터 시가까지가 이게 전부 다 매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 자리에서 중요한 지지가 잡혀있고 이 자리를 타고 내려온다면 여기서 저항이 잡힌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음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런 구간에서는 고가부터 시가까지가 전부 다 매도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가 자리가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다시 그럼 내용으로 돌아와서 크레딧 코인처럼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던 음봉 캔들은 해당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고점부터 내렸던 이 구간이 전부 다 저항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의 웨이브 코인에서도 자 이때 웨이브 코인이 저점부터 플러스 700% 7배 가량 올라왔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라면 그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음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다면 그 음봉의 고점 자리를 하방으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웨이브 코인이 2017년도 12월 3일에 나왔던 이 음봉 고점 자리,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그 뒤에 한 번 더 터졌던 게 이때가 12월 13일입니다. 이때는 반대로 음봉 고점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으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리고 내려오는 이런 코인들은, 즉 현재 보고 있는 이 코인들 중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린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조정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런 코인들에선 어떤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크레딧 같은 코인이 밑에서 다시 또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 기준을 다시 잡아주고 여기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UX링크인데, 이때도 동일하게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도 고점에서 음봉으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내려오면서 시간을 정말 오래 끌었었는데, 이 이후에 거래량 캔들을 터뜨려주고 그 캔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시간을 끌고 다시 돌파하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고점에서 음봉으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시간을 축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크레딧 코인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코인들 중에서 뭐 스테픈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렸던 코인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다면, 즉 손절을 못했다면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내려온다고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추가적인 브리핑은 갱스터방에서 추가로 브리핑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